어떤 분야의 대가를 보면 고집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괴팍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쩌게 나는가, 아직은 그 사람만이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그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쩌면 괴팍하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만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은 그 불편한 괴팍함도 그 사람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살아남은 자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연예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니까 예능감이 있던, 가창력이 좋든, 연기력이 뛰어나든 실력이 뒷받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 나온 비바 보체와 엘클라스라는 뮤지션들은 처음에 나와서 키워달라고 방송에서 절절히 애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많이 컸더라 할 정도로 앨범까지 내고 활동을 하고 있었다. 살아있는 소리 혹은 승리와 희망을 알리는 소리라는 뜻의 비바 보체는 안드레아 보첼리, 사라 브라이트만과 같은 세계적 아티스트들을 만들어낸 세계적 음악가 레나토 세리오 작곡가 편곡, 프로듀싱을 맡은 앨범 비바 월드를 내고 클래식과 대중음악 두 장르의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한다. 또한 엘클래스는 가지 말라고 라는 타이틀곡으로 앨범을 내고 활동하였다.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은 실력 때문이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화음을 이뤄 남과 다름으로 승부를 내었다. 그들은 문명으로 정말 힘들게 실력을 키웠다. 분명한 것은 그들 하나하나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특별한 무엇을 만들어냈다. 당신의 실력은 남과 차별이 있는가? 당신은 누구나 할 줄 아는 실력에 안주하고 있는가? 이렇게 쓰면 분명히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누구는 뭐 실력이 없어서 잊혀진 줄 아나? 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운이 따라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남긴 명언이 있죠. 나에게는 99%의 노력과 1%의 운이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는 뭐 1%만 노력하고 99%는 운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진성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무슨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무려 40년 동안 무명이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노래는 가창력도 없는데 그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 미칠 정도였기에 그렇게까지 버틴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목소리를 보면 정말 트로트에 어울리는 목소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무명이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겠죠. 처음에는 원래 목소리가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트레이닝을 꾸준히 받았거나 뭐 성대 수술을 받았거나 이렇게 말을 하겠죠. 연예인들도 특히 걸그룹 같은 경우는 데뷔 이전의 사진과 이후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전혀 손댈 곳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아무튼 이거 어쩌면 실력인가 그 타고난 운명인가에 대한 제가 이것도 이전에 제가 책으로 집필한 바 있는데, 뭐 사람의 판단마다 다르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친 성인은 갈 수가 있습니다. 제15장 미련을 남기지 않는 방법은, 살면서 미련이 남아서 가슴팍을 후벼 파는 경우가 많다. 사실 미련이 남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미련이 난 깨끗이 정리하지 못한 채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아련한 마음이라는 뜻이다. 왜 미련이 남을까?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미련이 많이 남는 경우를 정리해보자. 미안해서이다. 상대방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방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그럴 것이다. 무려 40년. 최선을 다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워서이다.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진 것이다. 이기고 지는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기고도 진 것이다. 지고도 최선을 다했으면 미련은 남지 않는 법이다. 조훈현 구단이 자신의 제자인 이창호 구단에게 지고도 담담할 수 있었던 것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일 것이다. 최선을 다한 것은 후회가 남지 않는다.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기고도 진 것이고, 최선을 다하면 지고도 스스로에게 이긴 것이다 라는 말을 해서 여운이 남았다. 담배 피세요? 응? 안 피요? 잘해주지 못해서이다. 소극적이어서이다. 마음의 빛을 청산하지 못해서이다. 언제까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이별을 했기에 그 사랑 돌려줄 사람이 없어서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을 돌려주지 못해서 라는 이유로 상담을 참 많이 한다. 모든 사람이 잊으라고 했지만 정작 사랑을 받은 사람은 돌려줄 길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고,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어한다. 그래야지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것 같아서 남아있는 미련에 몸부림치지만 그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없다. 다음 사람에게는 미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다. 모든 것이 내 탓인 것 같아서이다. 이별이 온 것도, 그 사람이 나한테서 등을 돌린 것도 모든 것이 내 탓인 것 같아서 타임머신이라도 있으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미련은 계속해서 내 가슴을 짓누르게 된다.
수많은 잘못이 남 탓이지만 미련만은 내 탓으로 돌리게 만드는 것 같다. 내 탓이야 라고 하면 미련이 덜 남겠지만 내 탓이야 라고 생각을 할 때 미련은 계속해서 남게 된다. 모든 미련이 하나로 통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아서 미련이 생기는 것이다. 떠난 자는 미련이 남지 않고 남은 자는 미련이 남는 것이다. 떠난 자는 스스로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기 미련의 여지를 두지 않지만 남은 자는 스스로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으면 미련을 내 탓으로 돌린다. 떠난 자가 될 것이냐 남는 자가 될 것이냐 그것은 최선을 다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될 것이다. 미련이 남기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제16장 생각 없이 살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사람은 발전이 있다. 문득 블로그를 계속하다 보니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블로그를 통해서 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어떤 사람은 난 그냥 블로그를 하면서 자신의 하루를 정리하기도 하고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자신이 주와 공부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창작 활동을 하기도 한다. 제 16장은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80페이지까지 넘어왔네요.